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지역 에너지 제조업 관점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의 필요성인데 사실은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성을 말씀드릴 겁니다. 당연히 신한울 3, 4호기 건설되게 되면 지역 에너지 제조업 관점에서도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꼭지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이 탈원전이 원자력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인함으로써 근거가 없이 시작됐다는 내용. 그렇게 근거가 없이 시작된 탈원전이 여러 무고한 피해자와 막대한 폐해를 양산하고 해왔다. 그래서 이걸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중 제일 쉽고 확실한 방법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하고 그 효익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의 안전성, 그 다음에 원전 이용의 세계적인 추세, 그 다음에 그 원자력 여론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탈원전이 초래가 됐는데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원전 안전에 대한 사실 오인이 제일 크게 드러난 게 이 대통령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연설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이 후쿠시마 사고가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일어난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는 동일본 대지진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앙에서 제일 가까이 있던, 그래서 지진이 제일 세게 왔던 이 오나가 발전소는 쓰나미에 범람되지 않아서 아주 안전하게 가동을 할 수 있었고 지역 주민이 대피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4개, 후쿠시마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1발전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서는 지진을 잘 견뎌냈고 쓰나미 피해를 입지 않아서 안전하게 정지가 될 수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그 내진 설계보다 더 강한 지진이 왔는데도 잘 버텨낸 그런 원전 사례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세계에서 620여 기의 원전이 가동되면서 18,100년의 가동 연수를 기록했는데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 이외의 이유를 다 고려하더라도 원전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경우는 체르노빌 사고 딱 한 건이고요. 그때 43명 죽은 게 다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랜 이 원전의 가동 이력이 원전의 그 생명 안정성을 입증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혹시라도 원전에 큰 사고가 나면은 이 방사능 물질이 유출돼서 주위를 오염시킬 거다 이렇게 우려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반증도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사고가 났던 TMI 사고인데 그때는 이 2호기에서는 이렇게 노심이 녹아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수 있었지만 이 견고한 경락 건물이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차단을 해서 이 주위가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고 옆에 있는 1호기는 작년까지 40년 동안 잘 운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은 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견고한 경락 건물을 갖추고 있어서 만약의 경우, 최악의 경우 이렇게 원자로가 녹는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견고한 경락 건물이 방사능 물질을 잘 차단해서 주위 환경 오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이 또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도 사실은 하고인데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이 4개국이고 나머지 국가는 사실은 영국, 일본 그런 데는 다 원전의 지속적인 이용을 추구하고 있고요. 사실은 탈원전하는 국가 수보다 신규로 원전을 도입해서 운영하라는 국가 수가 더 많습니다. UAE, 터키, 벨라루스, 방글라데시, 사우디 그렇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중국, 러시아, 인도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을 대폭 늘리고 있고 그래서 53기가 건설 중이고 동구권 국가에서 체코나 폴란드, 불가리아 이런 데서 또 서방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탈원전이 국민의 여론을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게 지난번 2017년에 진행됐던 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서 향후 원전 비중을 축소하자는 게 확대하거나 유지하자는 것보다 8%, 최종 조사에서 8% 더 많았던 걸 근거로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소위 보상심리의 결과입니다. 그때 건설을 반대하거나 중립적에 있던 사람들이 찬성으로 마음을 바꾸면서 보상심리로서 완전 향후 비중을 줄이는 거에 동의를 해줘야지 이렇게 했던 게 8% 차이를 정도밖에 차이를 안 줬는데, 사실 그 이후로 이제 한국원자력학회에서 원전 비중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매 3개월에 한 번씩 4번 했습니다. 근데 일관되게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는 국민은 3할 이하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유지나 확대가 한 6, 7할 이렇게 됐습니다. 월등히 국민은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근거 없이 진행된 탈원전이 지난 3년 동안 이제 막대한 피해를 이렇게 드러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초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산업체의 몰락을 가져왔고, 가스 수입 비용의 증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온실가스의 대폭적인 증가를 갖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한전은 원전의 이용률이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떨어짐에 따라서 비싼 가스 전기를 샀어야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2016년에 12조 흑자였었던 게 2019년에는 1조 한 3천억 가량 적자로 이렇게 돌아섰고, 부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전 적자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올리는 전기를 산업용 전기를 올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37개국 중에서 싼 순위가 17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싼 나라가 이미 16개 나라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용 전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싼 거는 아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산업용 전기를 올리게 되면은 가뜩이나 이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초래할 거다. 이렇게 부작용이 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원자력 분야의 매출액이 급감했는데, 사실은 이거 원산 자료인데 이거는 2018년까지밖에 없습니다. 2018년을 2016년 대비해서 보면은 매출액이 27조에서 21조로 25%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매출액 감소는 원자력 전기 판매량의 감소에서 온 건데, 이 제조업 분야, 특히 건설하고 운영 분야에서도 2016년에 약 5조에서 2018년 2년 만에 한 7천억이 줄어든 4조 3천억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원전 건설하고 운영 분야에는 여기 보듯이 22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156개는 이제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이 제조업체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중공업이고요. 두산중공업은 지난 3년 동안 주가가 6분의 1로 수준으로 폭락했고, 그 이유는 가동률이 올해 같으면 10% 정도밖에 안 되고, 향후 비전도 없고,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명예퇴직도 추진하고 휴업도 추진하고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최근에 공적 자금 3조 6천억 원의 그런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위기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계 중소업체들도 보면은 매출이 한 30% 이렇게 감소했고요. 지난 3년 동안 신규 계약은 60%나 줄어들었고, 두산과 계약하는 업체 수도 한 30% 이렇게 줄어들고, 특별히 이 창원 지역의 그 타격이 지대한 거는 여러분이 다 느끼시고 계신 바 그대로입니다. 원자력 발전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난 3년 후에 여기 파란 선이 원자력 발전이 줄어든 걸 나타냅니다. 2017년에는 줄어든 발전량을 석탄 화력이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가스가 확 늘어나가지고 줄어든 원자력 발전량을 대체했는데, 특별히 이제 가스가 늘어난 거는
가스 발전량이 늘어나면 여기 이 파랗게 보이는 게 이제 가스의 도입량인데 가스의 도입량의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근데 가스 도입량 증가는 원자력 발전량의 감소. 이건 이 오렌지색은 원자력 발전량인데 그 원자력 발전량이 감소하면 가스 도입량이 늘어나는 고 반대로 원자력 발전량이 늘어나면 가스 도입량은 줄어드는 이 역동조 관계가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몇 년 동안 보여왔는데요. 어쨌든 2018년에 가스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도입량이 늘어나면서 도입액이 2016년에 비해서 거의 2배나 이렇게 110억 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110억 불 이렇게 늘어난 거는 물론 이제 LNG 도입 단가가 올라간 것도 영향이 있지만 이렇게 원자력 발전량이 줄고 그걸 대체하는 원자력 가스 발전량이 늘어난 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만약에 그 원자력 발전량을 줄이지 않고 가스를 늘리지 않았다면 가스를 덜 수입해도 됐을 거고 그걸 덜 수입해서 절감되는 그 수입액이 얼마였나 계산을 해보면 그게 한 3조 5천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탈원전으로 외화 유출이 있었다는 얘기죠. 온실가스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서 매년 360만 톤씩 이산화탄소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3년이면 총 2200만 톤을 줄였어야 되는데 화력발전 증가에 의해 가지고 거꾸로 5100만 톤이 늘어나서 총 7300만 톤의 온실가스가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의 필요성과 그 효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가 지금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원전 산업체 회생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향후 원전 수출의 징검다리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마련하는데 큰 재원을 마련하는데 신한울 3, 4호기가 사용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다음에 5월 달에 원자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갤럽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자력 이용에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대해서 찬성이 60%로 반대 21%에 3.2배나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할 거는 자기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2.2배나 이렇게 많아서 이 총선 여론, 여당이 압승한 총선 여론과는 다르게 이념에 무관하게 국민은 원자력을 지지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원전 그 비중에 대해서도 의향을 물어봤을 때도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거는 전에 봤듯이 3할 미만이고요.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거에 찬성한 사람은 58%로 축소보다 이 유지 확대가 2.1배나 이렇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차도 이 축소보다 확대나 유지가 1.3배나 이렇게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그 지지 여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 수 있고요. 우리 정책센터 여론조사 뒤에 2주 뒤에 이 갤럽에서 독자적으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또 이제 원자력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원전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축소를 원하는 사람이 24%밖에 안 돼서 3할이 안 되고 역시 이제 확대 유지가 월등히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봤는데 찬성이 32, 반대가 21로 해서 찬성이 반대보다 1.5배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좀 우리가 유념할 거는 판단을 유보한 사람들이 37%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신한울 3, 4호기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판단을 유보한 건데 뭔지 몰라는 사람들이 58%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도 그런
얘기가 됩니다. 신한 3, 4호기를 건설을 이제 재개를 하게 되면 우선 이제 신한 3, 4호기는 이미 그 9조 원 정도에 달하는 건설비가 확보되어 있고 이거를 투입해서 건설을 진행하게 되면 연인원 720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기기 제작 분야는 7만 3천 명. 그러니까 이 창원 지역에서 주로 이 기기 제작에 참여할 텐데 연이은 7만 3천 명의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그 원전 건설 전망을 보게 되면 지금 계획 중인 게 건설 중인 게 53기, 계획 중인 게 110기인데 그 중에서 계획 중인 것 중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자국에서 건설하거나 이미 이제 건설하기로 확정된 걸 빼면은 한 50개 정도 우리나라가 그 수주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 상무성에서도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의 규모가 5천억 내지 7,400억 달러, 거의 뭐 600조에서 900조에 이르는 큰 원전 시장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신한 3, 4호기가 건설되면 그 원전 산업이 회생할 수 있을 거고 그 회생된 원전 산업이 향후에 이제 원전을 수주하고 수주하고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징검다리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신한 3, 4호기는 온실가스 저감에 큰 기여를 할 겁니다. 신한 3, 4호기로 발전을 1년 하면은 석탄으로 발전할 때에 비해서 동일한 전력량을 석탄으로 만들 때에 비해서 16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600만 톤이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가 2030년까지 이제 발전 부분에서 배출을 제한하기로 약속한 배출 제한 목표치 1억 9,300만 톤에 8.3%나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신한 3, 4호기가 온실가스 저감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신한 3, 4호기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비용적으로 굉장한 우위를 갖고 있어서 절감된 비용으로 이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마련한 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수원에서 새만금에 30만 킬로와트짜리 5천억을 들여서 30만 킬로와트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소의 효율을 고려를 하게 되면 이런 게 56기가 있어야지 신한 3, 4호기의 전력과 동일한 전력을 있습니다. 신한 3, 4호기는 9조 원이면 되는 거를 56기 하면 28조가 됩니다. 3배 이상의 건설비가 되는데 또 수명까지 생각해 보면 수명은 원전은 60년인데 비해서 태양광은 25년밖에 안 돼서 이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들여서 또 짧게 쓰니까 감가상각비가 태양광은 원전의 7.5배나 이렇게 됩니다. 또 최근에 이제 발표된 전북 서남해안의 해상 풍력을 보게 되면 2.4기가와트 짓는데 14조 원 들인다 그랬는데 역시 전력량을 계산해 보면 이런 게 3.3단지가 있어야지 비용이 46조 원이 들어야지 신한 3, 4호기가 같은 발전량을 낼 수 있습니다. 9조 원 대신 46조 원이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이것도 수명이 25년인 걸 생각해 보면 원전에 비해서 감가상각이 비용이 그러니까 12배나 풍력은 더 듭니다. 태양광은 7.5배. 그래서 이 태양광과 풍력은 고비용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고비용을 신한 3, 4호기의 싼 전기를 판매해서 한전은 원자력 전기를 60원에 사서 110원에 팝니다. 그러면 50원 차익이 킬로와트당 나는데 그게 1년 전력량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면 연 1조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이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2,400억이었거든요. 그거에 45%를 신한 3, 4호기를 운영함으로써 조달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원자력에 대한 사실 오인으로 이렇게 초래된 탈원전, 근거가 없이 시작된 탈원전이 지난 3년간
경제나 산업과 환경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를 했고 했는데 이걸 이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신월 3, 4호기 건설 재개가 제일 용이한 길이다. 그거는 일단 신월 3, 4호기가 건설이 국민의 원자력의 지지와 건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기확보된 그 건설비를 가지고 연이은 7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진정한 뉴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이 되면은 첫째 원자력 산업계가 회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으로써 세계 최고의 그 원전 기술률을 유지하고 이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향후 원전의 수출의 성사와 성공적인 완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 달성에도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보조금 조달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렇게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은 신월 3, 4호기에 대해서 지금 전력이 남아돈다. 전력 예비율이 30%나 되는 건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전력이 남는다고 5, 6년 뒤에도 남을 거냐. 신월 3, 4호기가 완공. 그렇진 않을 겁니다. 4차 산업이 진행되고 전력 전기 수요는 더 늘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남는다라도 이 원전 전기는 소위 전기분해를 통해서 물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 3, 4호기 건설에 당위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월 3, 4호기 건설 재개에서 국민에 대한 그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원인 원아웃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원전보다는 새로운 원전이 더 안전성이 높으니까 새 원전 하나 짓는 대신에 기존 원전, 고령 원전은 퇴역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국민의 지지를 더 얻게 되면 신월 3, 4호기 건설이 재개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